사또 제넥바이오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광수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넥바이오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에서 뭐 주가가 오름으로 해서 아주 좋은 모습을 연출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일봉 상황에서 살펴보면 일봉에 대한 부분이 좀 슈팅이 나와준 그런 어떤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선적으로 일봉 상황, 뭐 요런 어떤 큰 뭐 장대 양봉,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의 모습을 나타내 주었다, 이런 점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전에 605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605원의 요러한 코로나 여파로 하락의 모습이 나타나다가 주가가 들어올려지는, 다행스럽게 들어올려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트레이더들 또한 기업에 대한 부분을 항상 봐야 됩니다. 기업이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기업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이 3,675억 원이다. 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PBR에 대한 부분이 11.61배, 11.61배를 나타낸 준 그런 어떤 부분, 외국인들이 1.51%, 1.51%가 나타났다. 액면가는 100원을 기록하는 이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넥신이 14.10%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러한 회사가 제넥바이오다. 뭐 이러한 점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제넥신 하면 좀 오너가 굉장히 좀 이색적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좀 대단한 어떤 기부를 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제넥신이 자, 보면 제넥신 기부 이렇게 치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요 부분입니다. 영철 형님께서, 제넥신 창업자 영철 형님께서 포스텍에 100억을 기부했다. 이건 진짜, 이거 말처럼 이거 기부라는 게 참 뭐 말은 쉬워도 이게 어렵죠. 근데 감염병 연구 개발에 써달라고 바이오 기업 제넥신 회장 겸 포스텍 생명과학 교수와 부인 바이젠 대표가 포스텍에 100억 주식을 기부. 대단합니다. 이런 어떤 기부의 모습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넥신이 이렇게 14.10 이렇게 갖고 있다. 자, 2017년 공갑 이엔텍 인수 이후에 폐기물 처리업을 영유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비즈니스 모델이 나쁘지 않은데요. 폐기물 처리 영유하고 있고, 2018년 에이픽 알랩을 인수를 통해서 이종 인식 제품 개발, 제조업 요렇게 해서 폐기물 처리업으로 변경되었다. 의약품, 의료기기, 바이오 유통업 이런 어떤 부분이 나타나 주고 있네요. 실적에 대한 부분 봐야죠. 실적은 2017년 흑자를 기록했다가 2018년, 2019년에 좀 적자를 기록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부채가 273%네요. 이제 273%. 자, 요러한 어떤 모습은 좀 기업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좀 네, 요런 어떤 부분을 봤고, 이제는 좀 트레이더로서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되는지, 뭐 기업에 대한 부분은 좀 약간 기업이 약간 힘들다, 뭐 요런 어떤 부분은 좀 봐지는 상황이지만,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봐야 할지 요 부분을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자, 보면요. 우선적으로 흐름을 살펴보면, 이전에 야, 이거 15,686까지 올랐던 그러한 어떤 종목이고요. 이후에 이러한 어떤 군데군데마다의 슈팅의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급락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일정 부분
다시 한번 V자 반등으로 나타나면서 현재는 4,070원을 기록으로 했다. 뭐 이런 점까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11선을 하향 이탈하는 척하면서 주가를 올려주면서 18.99% 요런 부분 거래량 수반된 요런 모습은 좀 강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반면에 시간 내에서는 보다시피 66만 3,536까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마이너스 1.23은 조금 누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슈팅이 나왔고 적어도 2분의 1까지 적어도 2분의 1까지는 조정이 나오면 안 된다. 또한 뭐 괜찮은 것은 한 3분의 2, 3분의 1 이상 요 정도에서 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좀 놀면 뭐 양호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단기 급등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뭐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이 거래량 보십시오. 거래량 부분 이후에 거래량이 터져주고 다시 이러한 어떤 최저의 거래량은 좀 양호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가열권에 대한 진입이 이런 식으로 나와줬다. 침체기 이후 가열권의 진입이 이런 식으로 강력히 나와준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주봉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죠. 주봉에 대한 부분은 이전에 주가를 올리면서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격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재차 2차 상승이 나왔던 부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어떤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래량이 터져주면서의 음봉의 속임수 음봉 이후 다시 올려주는 볼린저 상단선에서 밑꼬리를 살짝 달았지만 저점에 대한 부분이 마이너스 4.94까지 빼다가 다시 올려준 19.91까지 이렇게 올려준 모습으로 4,070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어떤 꼭 있더라고요. 형들 중에 1,000원대에 잡으셨던 여기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형들이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러워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해서의 거래량 터짐과 함께 적어도 요런 부분, 요런 가격선이 뭡니까? 이 가격선은 지켜줘야 하는 가격선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윗선에서의 가격선은 이런 가격선대로 좀 생각을 하셔야 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워낙에 좀 강하게 또 올라와 준 그런 어떤 모습에서 보면 그때마다 트레이더가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면 그래서 윗선에서의 가격선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좀 볼까요?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러한 어떤 거래량에 받쳐주는 모습 이후에 이러한 십자형 양봉 다시 거래량을 올려주면서 옆으로 눌려주고 다시 거래량 터지면서 이러한 어떤 장대 양봉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큰 틀에서는 좀 약간 원형형의 모습이 되겠죠. 원형형의 이러한 어떤 모습으로 다시 주가를 들어올려주는 모습 속에서 결국에는 윗선에서의 가격선대로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때마다 뭐 이렇게 가격선대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좀 강하게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주가가 올라온 만큼 뭐 조정을 받을 때는 또 리스크 관리를 항상 그 시세대로 좀 순응을 해야 되겠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시세대로 순응한다는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실시간으로 좀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 요런 어떤 종목은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시는 분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겠다, 그렇죠? 그런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아무튼 축하드리겠고요. 자, 아래 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